안녕하세요. 더블루뮤직입니다. 우리가 악보를 접할 때마다 보고 있는 그 음표, 최초의 음표는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 음계의 역사를 비롯해서 그 음악과 관련된 어떤 상식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음의 어떤 그런 음가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언제 어떻게 다루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최초의 음악 기호는 무엇일까요? 그 악보를 보고 있으면 그 악보에는 적어도 그 음에 대한 가능한 많은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표에는 음의 길이라든가 높이라든가 그리고 또 연주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겨나진 않았겠죠. 여러 가지 변화를 거치고 발전을 하면서 현재의 음표에 이르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그 음표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음표가 무엇인지를 미리 얘기를 해보고 그것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음표는 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표현한 기호입니다. 길이, 음의 높이, 음의 세기, 그 다음에 음의 변화, 그러니까 커진다든가 작아진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양한 값을 나타내는 음악을 구성하는 하나의 도구가 바로 음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음표는 지금 현재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은 9세기 이후의 것이 남아있습니다. 9세기 이전에는 구전으로, 그러니까 입으로 전해지면서 음악들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9세기가 넘어서면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음에 대해서,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연주를 하라, 어떻게 소리를 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9세기경부터 원시적인 음의 표기라고 할 수 있는 네우마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우마는 기호, 부호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입니다. 초기의 네우마는 가사의 음절 위에 표시되었고, 그러니까 글자 위에 어떤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표는 없었습니다. 네우마는 음의 높이나 길이 등이 없이 표기되었고, 정확한 음가의 표기가 아니라 음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정간보라는 악보가 있고, 정간보 이전에 율자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율자보도 하나의 이 네우마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을 어떻게 높이를 정확하게 표기한 것이 아니라 그 음을 어떻게 내라는 것들을 설명되어 있는 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정간보는 율자보에 비해서는 상당히 진보한 그 악보라고 할 수 있죠. 서양의 학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서양의 음표보다도 정간보를 더 훌륭한 악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정간보에는 그 오선지처럼 생긴 칸 안에 정간보라는 것이 우물정자처럼, 한자의 우물정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정간보죠. 원고지 칸 안에 어떤 그 음의 높이를 한자로 써놓고 그 한자 옆에는 그 음을 어떻게 연주를 하라는 기호라든가 설명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것이 9세기경의 네우마입니다. 자, 초기의 네우마, 왼쪽에 그림을 보면은 저렇게 글씨들이 써져 있죠. 가사겠죠. 가사가 써져 있고, 그 위에는 다양한 모양의 어떤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보다 더 복잡한 기호들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저거는 현재 우리의 오선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죠. 글자 위에 어떤 부호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9세기 초반의 네우마와 12세기경의 네우마를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왼쪽의 그림은
930년경에 사용된 네우마 기보법. 여기도 네우마가 상당히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저거를 네우마를 보면은 오른쪽에는 이 선이 나타나 있죠. 이것이 이제 그 오선지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자 위에 선을 두 개를 그어 놓고 그 선에 물리거나 선하고 선 사이에 어떤 기호들을 표시를 하면서 그 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 네우마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은 11세기경부터는 이제 2선보, 4선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음자리표의 초기 형태인 C음자리표, 그러니까 도가 표기된 음자리표, 그 다음에 F음자리표, 낮은 음, 파가 표시된 음자리표가 11세기경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14세기경부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오선지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최초의 음표라고 글쎄요, 음표라고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음을 기억하기 위해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음의 길이가 어떻게 표기되었을까, 높이는 어떻게 표기되었을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